네, 안녕하세요. 안양외고 7월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학교 설명회 시청하러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안양외고에서 직접 대면으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행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아쉬운 점은 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안양외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상에는 그 중에 일부 좀 저희 학교에 중요하고 좀 예민한 대외비 내용들은 온라인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안양외고에서 입학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이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 세 번째, 자기소개서 준비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 변화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이해해야 되느냐는 사실 고등학교 선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러 와주신 그 외고 입학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잇따라서 나온 교육정책의 변화, 특히 대학 입학과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최근에 잇따라 나온 교육정책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바꾸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단 한 번뿐이잖아요. 대학은 재수, 삼수, N수도 가능하고 직장도 이직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선택 딱 한 번만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셔서 고등학교, 나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사특목고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기부 비교과 대입 미반영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내용. 세 번째는 정시 비율 확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미 올해부터 대입에 반영이 돼서 이미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우리 중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025년에 자사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저희 입학부에 문의를 주십니다. 2025년에 외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입학생을 뽑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외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고는 특목고에 해당이 됩니다. 외고가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2025년 이전 바로 2024년 입학생들까지는 자사특목고의 지금 입학생 선발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신분이 대입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까지는 지금과 똑같이 자사특목고는 교육과정 그대로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2025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안양외고의 경우를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확정은 아니지만 예측해본다면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선발권이 없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일반고 지원하시는 것처럼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속교육청의 1지망, 2지망, 3지망 쭉쭉 지망별로 학교 선택을 받는 그 학교들 중에 하나가 안양외고가 되겠죠.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서 안양외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안양외고가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지도 노하우, 저희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대로 뭐 정근을 가시거나 뭐 새로운 분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노련한 진학 노하우도 일반고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고가 되면서 조금 더 여러 학생들에게 안양외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 일반고 2025년에 자사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일괄적으로 된다라는 내용은 아직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종종 이런 관련 내용들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추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신중하게 이런 변화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교육정책 변화 내용은요, 바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이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대입이 조금 더 공정해져야 되겠다라는 맥락에서 이 세 가지 변화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대학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 지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내용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또 자사특목고와 같은 학교가 학교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만으로 대입에 혹시 조금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건 아닌가? 어떤 이제 그런 거품을 빼겠다라는 차원에서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고요. 생활기록부에서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는 학교 이름을 알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삭제하고 대입에 전송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시 학종 전형이 자꾸 사회적으로 좀 비리라든지 불공정 이슈들이 자꾸 터지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험,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정시 비율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내용이기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내용이 빠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 내용과 비교과 내용, 그 다음에 행특이라고 하죠. 담임선생님들이 연말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행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과 부분은 내신 등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반영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비교과 내용의 이 부분인데요. 잘 안 보이셔서 좀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내 수상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또 학교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책 이름과 읽은 책 이름과 작가 이름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되게 됩니다. 대입 미반영은 생계부에 기록은 되지만 생계부가 대입에 전송될 시에 삭제돼서 보이지 않게 된다,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아예 미기재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생계부에 미기재됩니다.
학교와는 상관없이 외부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단체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생기부에는 미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됩니다. 요거는 올해부터 적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학년도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지금부터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추천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대입에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고요. 점점점 축소를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 대입 전형부터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해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학생 분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는 자소서, 교사 추천서 모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혹시 안양여고에 입학하게 되면 좀 불리한 점은 없는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리 부분입니다. 동아리 부분, 자율동아리 미반영되는 부분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안양여고는 자율동아리가 없습니다. 운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인당 학술연구 동아리,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와 연계해서 탐구 활동을 위주로 하는 학술연구 동아리를 1인당 하나 의무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공부만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나의 끼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 수 있는,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볼 수 있는 일반 동아리를 하나 가입을 해서 의무적으로 2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율 동아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또 그게 그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 대입까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과목 성적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능력, 우수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내 대회의 수상 실적들이 일부 이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대입에 미반영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어떤 실력들을 발휘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에 이미 챌린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안양외고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교과목별로, 그 다음에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교내 대회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 안으로 끌고 오고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끌고 와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해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은 아카데미 챌린지로, 그 다음에 학술 이외의 내용은 창의 인성 챌린지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펼쳐 보일 수가 있고 그게 대입까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미반영인데요. 무슨 책을 읽었는지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독서활동들은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적인 능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독서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리스트가 없어지는 대신에 학생들이 정말 독서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독서활동을 통해서 내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사고력이 키워나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양외고는 이미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모든 교과목에서 독서 연계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에 안양외고 합격생 발표를 하고 나면 신입생들에게 과제가 나가는데요. 여러 과제들 중에 기본적으로 독서, 이런 책들을 교과목별로 읽어라 라고 하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안양외고는 독서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가 책을 읽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면 3월, 4월
교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와 교과목을 연계한 활동들을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선생님 지도하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익숙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재밌는데? 내가 읽은 책을 가지고 조금 더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자기가 독서 활동들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와 어떤 동기부여된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학년별로 또 다양한 교과목별로 심화 독서 연계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육정책의 변화는 바로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어요. 힘들게 자사특목고 외고 입학했는데 생기부에 외고인 거 싹 지우고 나면 그럼 대입에 갈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특목고의 후방 효과가 좀 사라지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적용이 작년에 되었고요. 대입 결과 실적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21기 졸업생들이 이 고교명 블라인드 처리를 적용을 해서 생기부가 대입에 전송이 됐고 수시 대입 결과도 다 나와 있는 상태죠. 자, 한번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도 안양예고의 주요대 입결 실적입니다. 물론 여기는 수시 정시가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다 합격률이, 합격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나서 오히려 학교 이름으로 좀 어느 정도 평가에 거품이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겠지만 안양예고는 오히려 블라인드 처리되고 나서 정말 학교가 가진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 학종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16건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서울대부터 이대까지 상위권 10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 건수가 32건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32건이 더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게 이제 21기 졸업생들이고 2020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20기 학생들인데요. 학생 수가 더 줄었어요. 21기 학생들이 20기 학생들보다 더 적습니다. 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처리는 안양예고의 어떤 면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들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들도 저희가 참 잘 갑니다. 이 부분을 학교 설명회에 직접 오시면 제가 서울대부터 마지막 인서울 하는 저희 학종전형 합격생들 나오는 학교 끝까지 어떤 학생들이 몇 등급을 받고 무슨 학과에 합격했는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9월 달에 학교 설명회 할 때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들으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대, 건대, 그 다음에 뭐 동국대, 홍익대, 여러 가지 인서울, 서울의 주요 대학들까지도 저희가 수시, 정시 대부분 수시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학생이 217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87%가 수시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요. 이 수시 전형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학종 전형입니다. 학종 전형 이외에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게 이제 인원수로 했을 때 87%가 수시로 합격을 한 거고 합격 건수로 따지자면 90% 이상이 수시 합격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년 일본 대학들, 와세다, 메이지, 게이오, 리츠메이칸 같은 일본의 명문 대학들도 우리 안양예고 학생들이 매년 꾸준하게 합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일반 전형도 설명회 따로 다 마련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매년 일본의 주요 명문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실적을
그 입결 실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외고를 쓰기가 좀 주저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 분리. 외고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여있고 또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와 달리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외고 가서 괜히 내신 경쟁에 치이고 내가 불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셔서 외고가 아닌 일반고 다른 학교로 돌리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성적이 90% 이상이면 A등급을 받고요. 대략 50% 왔다 갔다 내외의 학생들이 A등급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80점 이상이면 B등급 받고 점수를 받은 거에 맞게 성취도 등급을 받고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맞습니다.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1등급은 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수의 4%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2등급은 7%에 해당하는 수강생들이 2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12%, 4등급이 17%, 그 다음에 5등급이 20%의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점점 늘어나다가 6등급이 되면서부터 조금 숫자가 줄어듭니다. 6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받기 어렵습니다.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등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교과 평균 내신 등급을 고등학교에서 내보면 특히 외고에서는 올 1등급 받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네, 대부분은 다 4, 5, 6등급 안에 여기에 많이 몰려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8, 9등급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극소수의 학생들만, 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극소수의 학생들만 8, 9등급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상대평가가 되는 고등학교의 내신 산출 기준에서 그러면 안양외고는 이렇게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 구조인데 수시,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외고 내신이 대입에 불리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탕에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기준이 내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대로 굉장히 치열한 내신 경쟁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험 문제에서 한 개를 더 틀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치열한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학생들만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각박한 고등학교 생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색깔이 다양하게 펼쳐져서 A라는 학생부터 B, C, D, E, G까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학교 생활에서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그게 대입에 전송되는 생활기록부에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다 생기부에 반영이 된다면 대학 측에서는 이 학생도 뽑고 싶고 저 학생도 뽑고 싶고 모두 다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쟁력 있는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만들 수 있는 학교의 가장 중심 프로그램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2021학년도 신입생들, 현재 고등학교 안양외고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게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3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올해 말에 연말에 확정이 되면 최종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먼저 제가 공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보시면 기초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초교과목인데요. 똑같이 1학년 일반 학생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시간표를 듣는 게 아닙니다. 기초교과목도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국어는 심화 국어를 들을 건지 고정 국어를 들을 건지 두 가지 선택 과목이 있고요. 수학은 확통, 미적, 수학, 과제 탐구, 실용 수학 4개의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가지 과목을 여러분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는 영미문학 읽기, 아카데믹 잉글리시와 같은 굉장히 개성 있고 그 다음에 안양예고만의 특색이 있는 수업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영수 기초교과목의 선택교육과정만 보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심화국어와 미적과 실용수학,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선택할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문학이 좋아. 고전 읽기, 그 다음에 확통, 과제 탐구, 영미문학 읽기 이렇게 선택하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택 수업 시간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가 선택한 수업 교실로 이동을 해서 대학처럼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한 줄로 쭉 줄 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은 수업 자체가 서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국영수뿐만 아니라 사회국 과목, 과학교 과목과 같은 탐구 교과도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넓혔습니다. 사회기초교과, 사문, 생윤, 경제, 동아시아, 한지, 물화생지까지 같이 택 이 두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심화탐구 과목도 고전윤리, 국제경제, 현대세계의 변화, 여행지리, 과학사, 융합과학, 생토, 화토까지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사회 두 과목, 어떤 학생들은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교육학 프로그래밍 실습도 선택, 생활교양 수업으로 열어놨는데요. 요즘에는 인문계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컴퓨터 코딩 수업을 필수로 듣게 하는 대학들이 많아졌다고 저희 졸업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고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래밍 실습 같은 수업을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옆 친구보다 내가 시험 문제 하나 더 맞고 틀리고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색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조금 더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을 파이오니아 인재, 미래를 개척하는 파이오니어 인재라고 부르는데요. 안양예고 파이오니어 인재는 이렇게 국영수 수업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서 수능까지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는, 수능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이, 국영수 기초 수업이 일단 밑바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니까 외국어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외국어 수업을 활용해서 심화 외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어 시간에는 외국어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외국의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진로 분야와 연계한 융합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융합 활동들은 사회, 과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실습까지 정말 다양하게 거의 모든 교과군에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색깔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바로 안양예고의 강점이고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파이오니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안양예고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고 있을까 한번 학과 분포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는 21기 졸업생들, 바로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의 학종만 합격 학과를 한번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영경제, 통계, 세무, 물리와 같은 상경 계열이 28%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이 그 다음 27%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미디어, 언론, 행정, 정치외교 이런 학과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문 계열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영어 영문, 중어 중문, 일어 일문,
불어 불문 동문 이런 어문 계열 진학률이 약 20% 정도가 되고요. 어문학 이외에 다양한 학과 진학률이 80%에 해당합니다. 외고지만 외국어 수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외고지만 그런 수업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의 끼와 재능, 그 다음에 관심사를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융합활동, 연계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안양예고의 교육과정의 노하우이고요.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입 정시 비율 확대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수시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14개 대학,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요 14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정시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4월에 대교협에서 2023학년도 대입의 수시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도가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전형 요소가 아니라 전형 시기로 수시정시를 나눠놓은 비율, 모집 인원 비율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화여대가 33% 정도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3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정시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실제로 수시보다 이제 정시의 중요성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시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수시 너무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난 수시 안 하고 정시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대입 전형은 수시 6번, 정시 3번, 그 다음에 수시 정시 그 어디에도 카운팅 되지 않는 특수대학교, 네, 육사공사 회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까지 이렇게 대입 전형을 대학을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9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시만 올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7번의 기회는 날려버리고 3번만 내가 정시만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입의 기회,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모든 기회를 다 쓰시는 게, 최선을 다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만 올인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더 편하고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대학에 들어가는 좁은 문을 스스로 선택해서 고생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 정시 비율 확대되는 거 맞고요. 이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학종이 기존보다는 좀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시만 올인하냐, 수시만 올인하냐,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이제 정시 확대에 대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학종의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만큼 대학에서는 조금 더 밀도 있게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정말 학교가 가진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것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종까지 밀도 있게 관리해 줄 수 있고 정시 확대까지 대비해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여태까지 수시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안양예고 정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확대되는 것이 이제 현재 2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일단 새롭게 도입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방학 방과 후 학교에 수능 실력을 강화해주는 윈터스쿨 같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 바로 첫 번째인데요. 아이들이 방학 때 조금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생활 리듬을 좀 다잡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1, 2, 3교시 국영수 수능 수업 듣고요. 4교시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 자격증 수업을 듣게 해서 조금 자기 컨디션도 계속 유지를 하고 학업적으로도 부족했던 국영수 기본교 과목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방과후 학교를 작년에 저희가 겨울방학에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정시 확대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들을 확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안양외고 하면 사실은 수시 잘 보내는 학교로 많이 알고 계셔서 과연 정시를 잘 보낼까라고 하는 물음표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앞으로의 추세처럼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이 비슷해지는 시기를 찾아봤더니 2014년도 대입 전형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때는 정시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때 안양외고 대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와 2021년도의 안양외고 대학 입결 실적 비교 표입니다. 이때는 일단 우선 정원이 좀 달랐습니다. 졸업생이 2014년에는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217명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인문계의 최상위권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45% 합격을 했고요. 2014년에는 49%의 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자연계 학생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 한의대 33명 이제 합격을 한 것까지 따지면 사실 정시가 많았던 시절에도 안양외고는 여전히 대학을 잘 갔다. 또 2014년 이전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대학을 잘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확대, 문이과 통합 교육정책의 잇따른 변화에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안양외고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양외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외고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 좀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안양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가 한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학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또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또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왠지 읽고 나니까 정말 우수한 학생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완벽하고 이런 사람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바로 서울대학교의 인재사항입니다. 역시 과연 서울대학교 인재사항답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 인재사항 쭉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추가로 서울대학교가 뽑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멘트를 한 줄로 더 추가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 능력과 적극적인 학업 태도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게 그 설명서 수시 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뿐만 아니라 안양외고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뽑고 싶어하는 인재는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겠죠. 근데 과연 어떤 학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저마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양외고에서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양한 교과목 수업 듣고 계신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업 잘 이해하시고 그 배운 지식의 내용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련된 내용,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또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을 성실하고 그 다음에 능숙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학생.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갖춘 모습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업 장면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물음표를 그릴 줄 아는 학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물음표를 다양하게 가지면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독서라든지 연계된 심화 탐구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학생이라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안양외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내가 중학교 때 나의 모습 떠올려 보면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나는 좀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안양외고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완벽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고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 또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중학교에서 성취도 등급이 영어, 국어, 사회가 올 A가 아니어도 이런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안양외고는 뽑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양외고에 입학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영어 내신이 올 A가 아닌 학생들이 다수 있었고요. 또 국어와 사회까지 내신 성취도 등급을 살펴보면 정말 B, C가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양외고의 교육과정과 어떤 비전, 경쟁력에 확신이 드신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조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2배수를 선발하고요. 정원의 2배수 선발하고, 자, 여기서는 영어 내신 성적을 4개 학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점수를 16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B가 하나 뜰 때마다 4점씩 감점이 되고 있습니다. 출결은 여러분이 미인정, 무단결석이라고 하는 결석이 하나 있을 때마다 0.1점씩 감점이 돼요. 그리고 얘는 최대 1.5점까지만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내신과 출결 부분 2배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최근에 외고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2배수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1단계 지원하면 전원 다 2단계로 넘어간다. 자, 2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하고 이 면접 점수가 40점이 반영이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친 160 더하기 40, 200점 만점 총점을 가지고 안양외고의 합격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1단계에서 아까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영어 내신 성취도 등급이 반영이 되지만 만약에 경쟁률이 2배수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 등급으로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국어부터 이 순서대로 내신 성취도 등급을 반영해서 동점자를 변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단계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생활기록부,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되는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외고에 제출하는 생활기록부는요. 외고 제출용 옵션을 담임선생님이 클릭을 하시고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항목과 볼 수 없는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볼 수 있는 항목을 보시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1번부터 이름부터 학적, 출결, 그 다음에 여러분 진로 희망 내용까지 다 보이고요. 1번부터 5번 사이 중에서는 4번 교내 수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6번에 해당되는 내용 창체활동이 1, 2, 3학년 내용이 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창체활동에는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자진봉동 내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생기부에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 성취도 등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생기부에 나와 있는 기타 교과, 영어, 국어,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목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볼 수 없어요. 자, 영어, 국어, 사회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학교 어머님들 전화하세요. 저희 아이 이번에 내신 점수가 160점, 170 몇 점 뭐 이렇게 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걸 볼 수 없고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있는 게 8번 자유학기 활동 상황을 1학년 거 대부분 1학년 2개 학기가 자유학기제였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독서활동 여러분 무슨 책 읽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거 2개의 연도 것만 볼 수가 있고요. 중3 행특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볼 수 없는 항목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교내수상, 그 다음에 교과목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볼 수 없다. 또 영재교육 기록사항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외고에서 볼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이해하시는 게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점 2021년 7월 이 시점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3학년 2학기 남아있는 영어, 국어, 사회의 성취도 등급 관리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감점이 발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면접에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점수가 감점되더라도 조금 커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국어, 사회 성실하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수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결은 이제 더 이상 이미 나와 있는 미인정 결석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최대 15일까지만 반영이 되고 160점 만점에 최대 1.5점 감점입니다. 결석 한 번에 0.1점 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점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미인정 결석 하루 이틀 뭐 2, 3일 있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성취도 등급과 면접으로 다 극복해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다만 3학년 2학기에는 미인정 결석이 더 있는 것은 안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은 저희가 점수화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동아리 들었다고 해서 더 점수가 좋고 낮고 그런 거 없고요. 봉사활동 개수가 많고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외고에 유리하다? 없습니다. 독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외고에 더 많이 합격하나? 그렇지 않아요. 1, 2학년 때 책을 안 읽으셨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동아리, 봉사,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나의 학업적인 역량이라든지 나의 인성적인 가치관 드러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좀 나는 부족하고 내가 자소서에 쓰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게 잘생기부에 없다라고 한다면 3학년 2학기에는 조금 더 추가로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3학년 2학기를 이 정도 내용으로 한 번 더 챙겨서 외고 입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더 자소서 준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한 장짜리 종이 1500자 이내로 쓰셔야 되고요. 띄어쓰기는 제외입니다. 자, 여러분이 외고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인데요.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있죠. 네, 자소서와 생기부는 둘 다 여러분의 모습을 안양외고에서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생기부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평가해 주신 기록이고요. 자소서는 내가 직접 쓰는 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소서를 많은 중학생들이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쓸 일이 뭐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낯설어하고 자소서의 방향성을
좀 잘못 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소서는 수필이 아닙니다. 일기도 아니고요. 자기 고백도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어필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항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1100자 이내예요. 아까 한 장짜리 자기소개서에서 1100자 이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에 무엇을 써야 되냐? 간단하게 크게 요약해보면 지원 동기, 안양외고 왜 지원하는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학습과정과 배우고 느낀 점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계획, 진로계획을 쓰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이즈를 보시면 가장 큰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학습과정과 내가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사실 1번 자기소개서 항목의 가장 중요한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지원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라고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학업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많은 글자들로 이런 걸 쓰세요, 기술하십시오 나와 있지만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1번 내용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이거 읽는 사람을 설득해 주셔야 돼요. 자소서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학업 능력이 우수하네, 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오면은 학업 능력이 우수해질 수 있도록 성장하겠네, 그런 자질이 보인다 라고 설득이 돼야 되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의 인성, 가치관 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두 번째 항목인데요. 400자 이내로 쓰셔야 됩니다. 어떤 경험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 나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나의 인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나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파이오니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학생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항목. 그런데 이제 2번 항목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글자가 400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400자밖에 안 되는 내용으로 제한이 되어서 참 쓰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소서 2번 항목을 읽어보면 대부분 중학생들이 경험한 활동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반장, 부반장을 했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했거나 어떤 복지관에서 내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적습니다. 아니면 친구랑 단체,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싸워서 갈등을 해결했거나. 이 2번 자소서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진부한 내용들이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2번에 나와 있는 자소서의 내용이 굉장히 좀 참신하고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겠죠. 2번 항목은 일단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랬겠구나.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그 다음에 그게 진부하지 않았으면 좋은 자소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신박하고 참신한 활동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내적 성장이 있었는지는 아이들마다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략적인 이런 방향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궁금하신 저희 안양예고에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좋은 자소서 내용들을 한번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요. 현재 안양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2명의 학생이 각각 자신이 이 안양예고 입학할 때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학생은 외고 입학하니까 아무래도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좋아하고 많이 했던 학생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활동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꼭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회교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목이 제한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와 연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굉장히 좋은 자소서를 쓴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다 자소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자소서가 실제로 면접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영어과 민주현입니다. 이제 슬슬 새학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이맘때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입시 시절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나의 장점과 내가 앞으로 이 학교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안양외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양외고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결하게 쓰되 나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장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게끔 쓰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력한 과정, 성장한 과정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였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중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과정은 총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저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상징 단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도 하였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생활 중에 의미 있었던 경험 또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찾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생활기록부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토리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활동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활동 간의 연관성이 없다면 자칫해서 자기소개서의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바탕으로 나만의 스토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번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미 문학에 흥미가 있었고 저의 꿈이 영문학 교수에게 필요한 자질로서 소통 능력과 전달 능력을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러한 능력들을 잘 어필할 수 있게끔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의 장점은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를 잡고서 중심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이라는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저는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선 자소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활동과 기억에 남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극복한 과정을 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극복한 스토리가 자신의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는 것이다 보니 일관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항상 이러한 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글을 쓸 때 단락을 나눈 후에 각 문단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할지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잡은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시를 들자면 저는 1학년 때 아침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전 영미 문학의 작품에 대해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2학년 때는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영미 소설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북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해밍웨이에 대한 또 다른 작품을 접할 수 있었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검토 및 부족한 점 보완하기입니다. 저는 총 6번 정도의 부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잘 썼다고 생각했던 글도 나중에 다시 보면 부족한 점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여러 번 읽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세우고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 2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는 먼저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고전 문학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탐구한 과정과 그리고 이런 느낀 점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직접 친구들에게 발표 활동을 통해서 나의 깨달음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과 그리고 이러한 발표 활동을 통해서 영문학 교수라는 꿈까지 꾸게 되었다는 이러한 계기까지 썼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첫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압박감이 오히려 글을 잘 쓰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 가지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소재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양외고의 프로그램과 나의 진로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좋은 기회로 여기 설명회에서 이러한 독서회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교육 환경과 이 안양외고의 교육이 일치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여서 자소서에 녹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안양외고에는 파이어니어 인재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국제 교류 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안양외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또는 안내 책자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며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저만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독서를 중심으로 많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지금까지 중학교 동안 제가 한 독서 활동과 그리고 책벌로 제가 느낀 점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의 저희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저희 경험을 들어서
이런 것이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시 질문을 만든 이유는 앞서 언급한 독서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안양외고의 토론형 수업이 저와 잘 맞다는 점을 자소서에 썼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경험, 그리고 저의 진로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저희 영문학 교수라는 꿈과 이런 책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제가 북 리포트 발표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바탕으로 저만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서로서로 면접 문제를 내주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슬슬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소서를 써야 한다는 그런 급급한 마음보다는 자기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후에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전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영어과에 재학 중인 남윤지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가고 새로운 학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입학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특히 자소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의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학교 자기소개서의 질문인데요. 총 2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자기주도 학습 경험, 지원 동기,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활동 계획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니까 또 어떤 부분을 써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자 아까 세분화시켰던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소재를 찾고 작성해 나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학습 경험 부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경험 부분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를 학교에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수행평가 또는 대회 준비를 하며 심화 탐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생활기록부를 참고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발굴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찾았다면 그것들을 모두 나열해서 그 중에 2-3가지 항목을 꼽아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동기와 입학 후 활동 계획입니다. 아까 항목을 세분화시킬 때는 각자 나눠놓은 항목이긴 했는데 제가 막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가지를 합쳐서 한 항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안양외고만의 활동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안양외고만의 활동은 학교 사이트, 그리고 안내 책자 또는 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졸업 후 활동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모두 아마 중학교를 졸업할락 말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활동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너무 먼 미래같이 느껴서 추상적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대학 학과나 기업의 프로젝트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학교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학교 활동이 축소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걱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거창한 학교 활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같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성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에피소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는 다양한 정보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단순히 질문에 대해 답변을 늘어놓는 식의 별 메리트 없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강조하고자 하였는데요. 바로 내가 왜 안양외고에 입학하여야 하는가 였습니다. 옆은 실제 제 자소서의 일부를 발췌해 온 건데요. 안양외고가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지원을 결심했다는 지원 동기를 밝히고 자매교 교류활동, 스터디그룹, 독서의 날 이렇게 안양외고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왜 수많은 전국의 외고들 중에 굳이 안양외고를 선택해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또 내가 안양외고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를 밝히고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자기소개서 소재 찾기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인 자기주도 학습 경험 부분과 인성 영역에 대해서 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실제로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 경험 부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은 학교 시험 준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란 학습자가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시험 공부 방법이 아닌 본인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해 나간 활동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찾고 나면은 학습을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심화 탐구한 학습 과정 그 다음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결론 이러한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 제 자기주도 학습 부분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밝히며 학교 수업 시간에 흥미로웠던 내용을 통해서 학습 계기를 작성하였고 또 도서와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어 에세이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학습을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느낀 점이 아닌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부분과는 약간 다르게 스토리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 스토리와 감성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스토리와 감성은 가지고 있되 여러분들이 이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제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에 가서 오케스트라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고 근데 그곳에 계시는 분들께서 클래식 곡을 다소 어려워하셨다는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선생님께 말씀드려 연주할 곡들을 바꾸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요에 맞춰 춤을 추기로 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봉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내가 변화하게 된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승전결을 통해서 작성을 하였고 또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인이 문제점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활동하였는지를 세밀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면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 면접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는데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의 논리성, 그리고 두 번째 전달 방법, 비언어적 표현이었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의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구조화된 말하기를 연습하였는데요. 구조화된 말하기란 저희가 글을 쓸 때처럼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그 구조를 이루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구조를 사용하든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변을 한 후 본격적인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즉석에서 구조화된 말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는 즉석에서 말하기 연습을 계속 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정리해서 적어보는 연습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면접 준비 당시 적어봤던 구조적 말하기를 해봤던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 저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 이유를 바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줄 만한 사례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여주는 이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달 방법,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였고 또 제가 말하는 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얻은 피드백들을 이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한 노트에 정리하여 다음 면접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입학시험이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러했듯 여러분들도 현재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두 가지 어려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입학시험 준비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도 외고를 진학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입학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건 아니긴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초반까지 외고에 대한 진학 생각이 없었다 보니 자기소개서 소재를 찾는 부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서 언어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은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언어적인 활동들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언어에 관심이 있고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입학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면접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보다 특히 면접 준비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을 느꼈었는데요. 즉석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제가 순발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까 면접 준비 방식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영상을 촬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뒤 이 피드백을 계속 기록하고 그걸 보완 수정하는 그런 연습 방식을 계속 거치며 순발력을 기를 수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모두 자기소개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과 또한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심화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 자연스럽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안양외고에 입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윌리엄 헤즐릿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승자는 신념이 필요하다. 제가 이러한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입학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안양외고 선후배로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양외고 학생들의 내용, 자기소개서 작성법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오늘 들은 설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좋은 자소서 쓰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를 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학업적인 능력을 드러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 바로 독서활동과 심화탐구 활동이 될 텐데요. 그럼 안양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독서활동하고 심화탐구 활동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을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튜브의 안양외고 공식 계정, 아마 구독 누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바로 안양외고 독서의 날 해서 이렇게 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독서의 날 행사를 했던 것 중에 우수팀들을 선정해서 여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 시사 이슈들을 가지고 독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심화, 확장 활동할 것인가를 쭉 살펴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이외의 탐구 활동들 안양외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 밑에 학생주도 포럼 활동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정치, 경찰행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다양한 분야에 맞게 자신의 관심 진로 분야에 맞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2번 항목에서 많이 쓰시는 게 자소서 2번에 많이 쓰시는 소재가 동아리 활동인데요. 안양외고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고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미리 살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안양외고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익숙한 안양외고 홈페이지 방문해 주십시오. 회원가입 없이 안양외고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학생 활동 부분에 일반 동아리와 연구중심 동아리 여기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요. 일반 동아리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학생들이 1년간 동아리 활동을 한 결산 내역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중국어 연극 동아리 이런 거를 한다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양외고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 이외에도 연구중심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페이지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안양외고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시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융합과학 창특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여름방학에 시간이 이제 좀 있으시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잘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걸 제출하시게 되면 이 자소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별 질문 면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올해 면접은 12월 30일 목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것은 8월 말에 2학기에 계약을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2월 30일이면 대부분 여러분들 방학을 한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다시 한번 안양외고에서 만나서 면접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일단 자소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면접에 대한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9월 학교 설명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9월 학교 설명회 대면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자, 안양외고에 오셔서 꼭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고 준비를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름방학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되는데 꼭 7월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8월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9월, 10월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외고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외고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외고에 대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나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세요. 외고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프로그램들의 그 경쟁력이 대학에서 인정을 받아 좋은 입결, 대학 입결 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믿으시고 안양외고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양외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알려드리는 안내자일 뿐이고요. 그 문을 직접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세요. 보니까 제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승은 줄 수 있지만 그 문 너머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누구? 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양외고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고 있고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학교입니다. 또 인문계 최상위권부터 마지막 한 명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학교다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안양외고 입학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7월 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